데드존 과 무게감. 오늘 해볼 얘기는 데드존 과 무게감 얘기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데드존과 같이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구역 같은 존이 있고, 그리고 종목마다 무게감처럼 무거운 종목과 가벼운 종목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데드존과 이 무게감을 좀 배우면 얼마나 유용하고 좋다고 생각이 전 드는 거냐면, 일단 매수와 매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만 듣지 말고 한번 화면을 통해서 데드존이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무게감이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종목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종목의 상태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봐요.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그러면 이 선에 그어진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를 데드존이라고 부를 거예요. 데드존이라고. 자, 이렇게 데드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데드존의 역할은 뭐냐면,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데드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매수와 매도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유익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종목이 강하다, 오르겠다, 내가 사도 괜찮겠다 싶은 종목 매수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뒷부분은 모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승하는 양봉 상태를 보고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의 매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이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이 종목 오를 거야 하면서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시간에 대한 절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내가 종목을 매수한 자리를 16%로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매수한 자리의 등락률을 보니까 플러스 16%더라는 거예요. 플러스 16%다.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데드존을 모른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의 종목의 등락률을 볼게요. 대략 한 6% 정도 되네요. 6%. 여기 이 구간이 6% 됩니다. 6%.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 볼게요. 이거 올라갔을 때 여기와 여기에 그 거리감을 보면요, 만약에 종목을 그냥 보유했다면 지금 몇 프로 손실 중이냐면은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손실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손실이 나게 되면 결국에는 원금을 회복하기에는 점점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내동적인 매매, 감정적으로 종목을 매수와 매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무작정 올라갈 거 돼가지고 그냥 종목을 기다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바보라고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보가 맞습니다. 어떨 때? 내가 이 데드존의 의미를 알았을 때, 이 종목의 상태를 파악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실수였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실수는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럼 내 모습이 어때요? 나 엄청 바보 같은 짓 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렇게 뭔가 자신을 비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바보라는 건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바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멍청하다. 좀 뭔가 잘 모르는구나. 상식적인 건데 남들이 다 아는 건데도 저것도 몰라? 이럴 때 바보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아는 사람, 이런 데드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데드존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천천히 얘기를 할 겁니다. 설명은 천천히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종목 또한 느린 종목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면서. 자, 물도 맛있겠다.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죠. 데드존을 몰랐을 때는 그냥 무작정 이거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무작정 종목을 보유한 입장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데드존을 아는 순간 나는 달라집니다. 자, 일단 매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요, 데드존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자유로워져요. 어떤 경우냐면 보통 매수라는 거는 이 종목이 강하다, 내가 매수해도 하락하지 않겠구나 라는 어떤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아마 그렇게 설정할 겁니다.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내가 볼 때 강하고 나한테 손실을 주지 않을 거다, 수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한 종목을 누구든지 매수할 겁니다. 자, 이 데드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여기서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매수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럼 데드존의 입장에서는 데드존에서 보면은 높죠? 그쵸? 근데 내가 데드존을 설정을 했잖아요. 어디로? 여기로. 그쵸? 그럼 자, 보세요. 매수가 자유로운 것은 내가 매수를 해도 언제 매도할지 아니까 매수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자유롭지 못할 때는 그 매수를 했어도 언제 매도할지 모르게 되면 매수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자유로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매수의 근거. 나는 왜 매수를 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면 그때부터 매수가 자유로워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종목이 지금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한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데드존을 깨지 않으면 보유했다가 내가 특정,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이 가격보다 올라가면 수익상 매도, 수익 구간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매도는 이 데드존을 깨는 이 시점,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깬다, 이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데드존을 정했으니까 나는 이제 매수와 매도가 자유로워져요. 자,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종목이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도 내가 데드존을 설정했으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 내가 손실은 보겠지만 이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데드존처럼 이런 구간을 설정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를 한다면 아마 종목이 떨어져도 손실난 그 손실률을 보고 지금 매도하기가 엄청 어려워져서 계속 보유하고 이 종목이 올라가라 이런 기도식 매매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데드존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무게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무게감. 방금 같은 경우는 데드존이라고 하면서 어떤 선을 설정했잖아요. 이번에는 무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무게감. 무게감이 뭘까? 도대체 무게감이 뭐길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게감이, 즉 무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하락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보시는 거냐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하나 더 봅시다. 일단 여기다 선 없애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차 자리, 여기를 2차 자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무게감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거냐.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여러분들이 공이 있는데, 공 있잖아요. 공. 이쪽에, 이쪽 선, 이렇게, 여기 1차, 여기 1차 할게요. 1차선, 여기가 2차선인데, 만약에 공의 무게가 무겁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종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1차선에서 2차선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1차선에서 이렇게 벗어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이 가격까지 도달했죠. 그쵸? 하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1차선에서 무너지지, 2차선까지 가지 않고 1차선에서 멈추게 되는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벼운 종목은 1차선에서 2차선까지 이 하락이 이어지는 종목이 가벼운 종목이라고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공이 있어요.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자, 볼링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 1차선에는 어떤 공이 존재하냐? 볼링공처럼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공이 존재를 합니다. 2차선을 보니까 발로 뻥뻥 찰 수 있는 축구공이 존재를 한다고 볼게요. 우리가 외관상 보게 되면 볼링공과 축구공을 보게 되면 무게와 상관없이 둘 다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둘 다 동그랗고 그리고 크기 또한 비슷합니다. 근데 직접 들어보면 얘는 어떠냐면 얘는 무거워요. 얘는 무겁습니다. 근데 반대로 축구공은 가볍죠. 가볍죠. 왜 그럴까요? 축구공에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볼링공은 그 재질 자체가 그 무게감을 만드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구공을 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축구공을 굴린다면 여기서 이렇게 굴렸다가 여기서 턴을 한번 해요. 그래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 공이 가속 현상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2차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볼링공이라면 어떨까요? 볼링공은 말 그대로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즉 볼링공이 이렇게 굴러요. 이렇게 구릅니다. 근데 당연히 올라갈 때도 당연히 볼링공이니까 무게가 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근데 왜 더 무거우니까 더 떨어져야지 왜 볼링공이라고 더 안 떨어지냐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의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볼링공이 이렇게 굴러 떨어질 때 이쪽에서 누군가 잡아줬죠. 근데 이 볼링공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올라갈 때 또한 누군가가 이걸 잡아준 거예요. 이 무게를 견디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축구공처럼 이 똑같이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볼링공 같은 경우는 이 힘을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힘을 90을 줬다고 가정을 하면 축구공 같은 경우는 얼만큼의 힘이 들어간 거냐면 한 40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힘이 작용한 게 아니라 다른 힘으로 이 무게를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이 하락률 또한 줄어들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무게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종목이 볼링공처럼 무게감이 있고 누군가 강하게 잡아줬다면 2차까지는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이 2차까지 빠졌다라는 건 이 종목은 축구공처럼 가벼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아니 사실 저는 뭘 하든 그거는 겪어봐야 돼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소프트센을 보면요. 여기 등락률을 잘 보시면은 시가 부분을 굉장히 높게 띄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0% 이상으로 시가를 높게 띄운 상태에서 종목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플러스 10% 이상 띄우는 종목을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종목처럼 이렇게 무너졌다가 또다시 무너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분명히 무너질 것 같은데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관찰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이 무게감이라는 게 종목마다 분명히 존재를 하는구나.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면 얼만큼 좋은 얘기가 되냐면 무게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종목의 무게, 즉 종목이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 말은 곧 1차 구간에 종목이 멈춰버리면 내가 이 구간에 매수를 한다 할지라도 종목은 떨어지지 못하니까 난 그만큼의 손실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손실보다 수익을 얻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무게감을 잘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게 뭐였죠? 데드존과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드존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드존은 존재하는데 설정은 자신이 하는 것. 그러니까 데드존을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데드존을 설정하면 매수 매도가 자유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마다 무게감이 있다고 가정하고 무게마다 종목의 하락률이 줄어든다면 무거운 종목일수록 하락률이 줄어들어 매수 이후에도 손실 걱정보다 수익이 날 손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벼운 종목 만약에 종목이 가벼운 종목이라면 하락률이 매우 커져서 매수 이후에 손실 걱정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이거를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고 이 말을 듣고 뭔가를 느낀다면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바로 데드존과 무게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데드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고요. 무게감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자신이 직접 활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시간은 주어졌죠. 한번 해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